미국 경제의 핵심 경제 지표는 바로 소비와 고용인데요. 전날에 소매 판매는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또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더 큰 모습 미국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3%대까지 레벨을 높이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감 나오고 있고 또 전날 워런 버핏이 애플의 비중을 줄였다는 소식 역시도 기술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보다도 다른 종목을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쉐브론과 또 버라이즌이었습니다. 이런 정유주와 통신주 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는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쪽에 좀 더 적극성을 띠는 이런 투자의 대가의 움직임들 시장의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지 상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좀 주요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 엄청난 지금 한파가 와가지고 공장 가동이 좀 대부분 중단이 된 상태고 특히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지금 셧다운에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이 지금 이제 회복되질 못하고 오히려 좀 셧다운이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월마트가 좀 약간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면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 6% 급락한 점도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그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증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반도체 기업들이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D램 현물 가격이 지금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시티증권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좀 평가를 내리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내 증시에도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시옷으로 그 유명한 그 마이클 버리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라늄 ETF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는 친환경에 베팅했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 좀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친환경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들도 미국에서 셧다운된 이 삼성 또 멕시코에서 기아 공장이 또 셧다운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우리 장에 또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고요. 또 더불어서 친환경 쪽 관련한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원자재 쪽에 대한 또 상승세 또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쏟아지면서 1%대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에는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대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성장주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또 외국인의 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매물 압박을 받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3,200을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3,100포인트 좀 아래로 내려선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외받았던 중국 소비주라든가 내수주들이 좀 약간 이제 주도주의 빈자리를 약간 메꾸면서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쪽 업종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좀 시장은 소강 상태로 좀 갈 것 같고요. 지수는 3,000에서 한 3,200의 그 박스권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장중에 항상 중국 증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또 중국의 그 성장 기업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바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중국 증시 또 중국의 단기 금리도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어쨌든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소외주라든가 개별 중소형주 장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 잘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강했던 중국 소비주, 유통주도 그동안 사실 뭐 어제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이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뭐 2차 전지 같은 이런 주도 섹터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들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위치는 끝난 게 아닙니다. 뭐 금리가 오르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이번에 셧다운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될 좀 상황이고요. 또 장기 성장을 봤을 때 이들 업종들은 여전히 아직도 2, 3년 정도의 사이클은 더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좀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그런 좀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